제목 의자 이야기. 나는 튼튼한 다리에 아치형으로 뻗은 등을 가졌다. 내가 부족할 것 없는 녀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바닥에서 떨어질 줄 모르는 내 다리가 너무 답답하다. 나에게 푹신한 엉덩이를 한껏 부비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풍성한 살집과 다르게 움직임이 너무나 가뿐하다. 그들은 나를 떠나 일어나 걷고 돌아다닌다. 어떨 때는 하늘 높이 펄쩍펄쩍 뛰기까지 한다.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원하는 움직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것인가? 새처럼 날아다니는 인간은 보지 못했지만 적어도 나의 주변에서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 그들은 나에게 꿈을 불어넣을 영화가 되기에 충분했다. 그들의 하루하루를 감상하면서 나는 내 다리와 바닥 사이에 공기를 끼워 넣는 상상을 해본다. 조금 허튼 생각 같지만 그나마 이러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건 바로 나인 것 같다. 북박이장 이 녀석은 벽에 박혀서 움직인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나마 다리가 있는 책상이랑 식탁은 덩치들이 원체 커서 움직이기가 성가실 테다. 나는 비록 스스로 움직일 순 없지만 인간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높이뛰기를 연습하고 있다. 식탁 아래에 있다가 뒤로 점프를 하기도 하고 뒤에서 다시 앞으로 점프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나름 자랑거리인데 집안 곳곳으로 움직여본 경험도 꽤 있다. 높은 찬장에 있는 접시를 내리려는 큰 여자를 돕기 위해 부엌으로 가본 적도 있고 원래 있던 곳은 거실인데 날씨가 좋았던 어느 날 베란다라는 곳에 나가서 따뜻한 햇볕도 쪼여보았다. 언젠가 그 햇볕의 눈부심을 다시 마주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이 집에 살고 있는 작은 여자가 나에게 와 앉았다. 장갑을 던져버리고 내 좌판과 그녀의 엉덩이 사이에 끼워넣은 맨손의 차가움에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실로 어마어마한 추위를 뚫고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아마도 지금은 사람들이 종종 말하는 겨울이라는 계절인가 보다. 이렇게 추운데 작은 여자는 왜 한 달 전부터 입던 저 똑같은 얇은 회색 주름 치마와 검은 스타킹만 신고 밖에 나갔던 걸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작은 여자는 치마에 스타킹을 신은 다리를 덜덜 떨며 내 앞으로 작은 전기난로를 데려왔다. 베란다에서 느꼈던 따스함과 비슷하여 잠시 기분이 좋아졌다. 언젠가 작은 여자의 방에 갈 일이 생기거든 북박이장한테 이곳에는 옷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지. 얼마 전에 큰 여자가 큰 남자와 나누던 대화에서 미니멀 라이프 어쩌고 하면서 부엌이랑 옷장을 정리한다고 그러던데 큰 여자는 큰 남자가 아니라 바로 이 작은 여자에게 먼저 조언을 구했어야 했다. 작은 여자의 옷장에는 분명 옷이 몇 벌 없을 것 같다. 작은 여자는 나와 난로만 남겨두고 어디론가 가버렸다. 책상과 함께 있을 때의 고요함은 익숙한데 난로와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어느 순간부터는 기분 나쁜 뜨거움까지 전해졌다. 내가 괴롭든 말든 저 친구는 자기 할 일에 참 열심이다.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면 이 참을 수 없는 뜨거움과 어색함을 피해 달아날 수 있을 텐데 바닥에서 떨어질 수 없는 무겁디 무거운 내 다리가 이렇게 원망스러울 수가 없다. 앞다리가 살짝 휘어져 버렸다. 의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건 아니었기에 나는 계속 집에서 지낼 수 있었다. 큰 여자는 기우뚱거리는 것이 못내 싫었는지 이리저리 휴지를 끼워서 수평을 맞추곤 했고 큰 남자는 지저분한 게 보기 싫었는지 너덜거리는 휴지를 빼내서 버리는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햇살이 참 좋았던 날 창문에서 불어온 바람까지 곁들여져 베란다로 다시 나가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날이었다. 그 바람은 겨울의 것이 아니었다. 싱숭생숭한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 순간 나는 덜컹 소리를 내며 바닥에서 뛰어올랐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 전에 이 느낌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 급한 마음이 들어서 본능적으로 한 번 더 뛰었다. 베란다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한 300번 정도 하면 도착할 것 같은데 그때까지 해가 사라지지 않고 나를 기다려줄까? 그나저나 대체 언제부터 나는 뛸 수 있었던 걸까? 내가 의자라는 생각 때문에 애초에 뛰어볼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걸까? 휘어버린 다리 덕분에 일상의 중심은 흔들려 버렸지만 전혀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 버렸다. 오늘 소개해드린 글 의자 이야기는 작가님께서 어느 날 아들과 대화를 하다가 세상에서 가장 높이 뛰는 의자가 있다는 말을 얼핏 들으셨대요. 그 말을 듣고 의자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물인데 세상에서 가장 높이 뛰는 녀석이라는 아이의 발상이 너무 재미있어서 내가 의자라면 어떤 마음일까?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하면서 이 글을 쓰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집에 사노 요코 작가의 꿈틀꿈틀 해줘 고릴라야 그저 돼지지만 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 고릴라와 함께 여정을 떠나는 의자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책은 의자 말고도 그네에서부터 구두, 손수건에 이르기까지 많은 것들이 의인화되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이라고 해요. 여기에서도 영감을 많이 얻으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꽃나무 아래 작가님께서는 일상과 환상 사이라는 이름의 매거진에 오늘 소개해드린 글 의자 이야기도 발행해 주셨는데요. 이처럼 일상에 있는 사물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일상에 맞닿아 있는 초현실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으로 해당 매거진을 개설했고 오늘 소개해드린 글도 쓰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작가님께서 발행하시는 매거진 중 우당탕탕 경찰서는 꽃나무 아래 작가님께서 특히 애정하시는 이야기 중 하나라고 하세요. 작가님의 남편분은 잠들기 전에 아들에게 이야기를 직접 만들어서 들려주기도 하시는 등의 엄청난 이야기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우당탕탕 경찰서라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아이에게 들려줬는데 아이도 너무 재밌어하고 다음날 꽃나무 아래 작가님께 아이가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브런치에 발행하신 글이라고 합니다. 해당 글을 보면 표지가 굉장히 역동적이면서도 재밌어요. 이게 작가님의 아드님께서 직접 그린 그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꽃나무 아래 작가님의 또 다른 매거진 우당탕탕 경찰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 읽는 밤, 그 28번째 밤은 오늘 소개해드린 글 의자 이야기를 통해 꽃나무 아래 작가님께서 구독자님들께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독자님들께서 제 글을 함께 읽고 한 걸음 느긋하게 떨어져서 자신의 가능성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의심조차 하지 않았던 우리의 일상에 너무나도 착 달라붙어 있는 편견에 의해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꽃피고 열매 맺게 될 기회를 애초에 날려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야기의 주인공 의자처럼 작가로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모습을 꾸준히 선보일 수 있도록 좋은 글로 보답할게요. 코벙이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